그런데 오빠, 지금 보고 있는 그 책은 뭐야? 나도 한번 보여주면 안 돼? 그러자 그는 들고 있던 책을 감추려고 했다. 그러자 미나는 오히려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그냥 책 표지만 보여달라고 해서 겨우 책 표지만 볼 수 있었다. 김말봉의 찔레꽃이라는 책이었다. 그땐 잘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을 땐 미나는 상민이 무척 조숙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상민이 그런 순정 연애 소설을 즐기면서 공부를 했어도 명문 K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다 미나가 중2에 올라가고 상민이 K고등학교 앞에서 자취를 할 때까지 가끔 둘은 만났다. 미나의 어머니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얼핏 아는 눈치였지만 더 자세한 것을 캐려고 하지 아니했다. 상민은 상민대로, 미나는 미나대로 조금씩 호감이 나날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나 상민은 은연중 환경의 열악함에서 오는 열등감을 내비쳤다. 거기다 얼마 전부터 아버지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졌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상민은 미나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그가 만나자고 한 장소는 시내에 위치한 병원 내에 있는 벤치였다. 오빠, 왜 여기서 보자고 했어? 미나구나. 아버지가 입원해 계셔. 그래? 상태가 좋지 않으신 모양이야. 그래.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구나. 참, 그리고 아무래도 앞으로 미나를 보기 힘들 것 같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그냥 그렇게 되었어. 그래서 말인데 이런 말을 하기는 우스운데 말이야. 난 그동안 너를 꽤 좋아했어.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진성이 형 말대로 우리는 어울리지 않겠지. 오빠, 진승이 오빠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만일 내가 세월이 지난 뒤 너를 찾았을 때 아직 너에게도 사귀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동안 너무 즐거웠다. 그러면서 그는 찔레꽃이라는 책을 내밀었다. 그 책을 이제 미나가 봐도 될 거라면서 그는 병원으로 가버렸다. 미나는 미처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다. 책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책을 펼쳐보니 상민이 적어놓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미나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사실 나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꽤 삐뚤어져 있어 한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에 몇 번이나 반기를 들고 대항해 보려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란 걸 문득 깨달았지. 미나만 우선 보더라도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나에게 더욱 정이 갔는지 모를 거야. 아버지는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도 어머니와 난 이곳을 떠날지 모를 거야. 물론 남들이 소위 명문이라고 일컫는 이 K고등학교가 애착이 가기는 하지만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형태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야. 아무튼 먼 훗날 네 앞에 떳떳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때 찾아가도록 할게. 그때까지 미나가 나를 기억해 주도록 요구한다면 욕심이겠지. 안녕. 그런 일이 있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로부터 들은 소식은 상민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상민은 그 도시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했다. 그것도 평소 상민을 지켜보면서 아깝게 생각했던 한 지인의 소개로 간 모양이었다. 아주머니께는 그 학교에 있는 군의 매점까지 잡아주었다는 고마운 소식도 있었다. 그와 아주머니는 마치 야반 도주를 하기라도 하는 듯 밤새 이사를 가버렸고 미나는 텅 빈 그의 집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상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뭔가 상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기회마저 이젠 소용없어졌다. 그가 확실한 어떤 말을 해주었더라 하면 기필코 지킬 것 같기도 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상민으로부터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상민이 마지막 편지에서 우려하였듯이 미나는 차츰 상민의 기억이 이내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어쩌면 타고난 외모가 남들로부터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스스로 아쉬워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이 그녀에게 주어졌는지도 몰랐다. 또한 한때의 풋풋한 청춘의 따스한 온기가 젊음이라는 찬란한 향기에 가려 빛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다. 거꾸로도 많은 남자들이 그녀 주변을 맴돌았고 이내 그는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말았다. 시련의 아픔이 시작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랑이 찾아들었다. 고1 시절에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은 부잣집 외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커다란 기업체를 운영한다는 그는 많은 선물로 그녀에게 환심을 사기도 하였다. 누나만 3명이라는 그는 남자답지 못한 데가 있어 끝내 미나에게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미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시련의 아픔을 남겼다.